생각과 움직임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은 인류 진화의 역사가 남긴 유산이다. 인간의 뇌는 인체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크기보다 약 3배 더 크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뇌 크기의 놀라운 확장은 약 2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과학자들은 뇌가 이렇게 커진 것을 두고 우리 조상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복잡해졌다거나 변화하는 생태 조건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설명이 제시됐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데이비드 라이클레는 인간의 혈통에서 뇌 크기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유산소 활동 수준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인간의 조상은 비교적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유인원 같은 상태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초기 호미닌들보다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필요로 했다. 세계에 남아있는 수렵 채집 부족 중 일부를 상대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라이클레는 수렵과 채집으로 이뤄진 생활 방식이 육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렵 채집 생활은 격렬하고 지속적인 신체 활동뿐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공간 탐색, 운동 제어, 계획 및 의사 결정과 같은 실행 기능을 필요로 한다. 사냥 역시 정신적, 육체적 도전을 제기한다. 사냥꾼은 동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추적해야 하며 심지어 그 동물을 앞지르기 위해 힘을 비축해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인간의 독특한 뇌가 진화한 것이다. 신체적 도전과 인지적 복잡성이라는 두 가지 요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특별한 지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신체 활동과 정신적 예민함은 여전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의 상황은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활동적인 종이 아니다. 라이클렌이 연구한 수렵 채집 부족 중 하나인 동아프리카의 하지다족은 하루 평균 135분 동안 중강도부터 고강도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을 하는 반면에 선진국 주민 대부분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활동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중강도부터 고강도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을 전형적인 미국인들보다 14배 이상 더 많이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신체적 움직임의 부족은 학업과 배움에 대한 지배적인 열정과 그 열정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습관 및 신념이 크게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생각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은 비웃음을 받을지도 모른다. 제프 피들러가 그의 연구 결과를 미국 방사선학회 저널에 발표했을 때 그의 동료 중 일부는 조롱하는 비웃음으로 반응했다.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의 방사선 전문의 로버트 펠드는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분 전환용으로 이 논문만한 게 없을 것 같군요라고 썼다. 펠드는 피들러의 연구가 실패한 임상 연구의 패러디나 다름없고 그의 의견대로 의사들이 일할 때 움직이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노력과 자원의 엄청난 낭비라고 강조해 말했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과 근로자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널리 반영돼 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 중 평균 50%를 앉아서 보내고 이 비율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증가한다. 직장 내 성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움직여 평균 근무일 중 3분의 2 이상을 앉아서 보낸다. 철학자 앤디 클라크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살아있는 정신을 물려받았지만 오늘날의 교실과 사무실에서는 활기찬 발소리가 섬뜩한 정적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캘리포니아주 셀라파엘에 있는 발레시토 초등학교의 4학년 교사 모린 징크는 특별한 방식을 취했다. 그녀의 학생들은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 실은 대부분이 아예 앉아 있지를 않는다. 2013년에 학교 전체가 기존의 책상과 의자를 서 있는 책상인 스탠딩 데스크로 교체했고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는 학교의 기풍으로 인해 학생들은 똑바로 서고 스툴에 걸터 앉고 바닥에 앉고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일부는 변화하기를 주저했지만 징크와 발레시토의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이 더 초롱초롱하고 주의 깊고 적극적이라면서 이 변화를 통해 큰 성공을 거뒀다고 했다. 징크는 저는 30년 동안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스탠딩 데스크로 교체하던 시기에 발레시토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트레이시 스미스는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자신감 있고 생산적으로 변했다는 데 동의했다. 발레시토 초등학교의 일부 구성원이 처음에 느낀 두려움은 우리가 처한 실상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정적인 것을 꾸준함, 그리고 진지함, 근면함과 연관짓는다. 우리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는 것에 도덕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해야 할 과업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신체적인 움직임은 반감을 사거나 심지어 의심을 사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가 간과하는 사실은 우리의 집중력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제한된 자원인데 그 일부가 움직이고 싶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충동을 억제하는데 소모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독일에 있는 유스투스리비 대학교의 크리스틴 랭엔스와 헤르만 밀러의 연구에 잘 드러나 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서 그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그룹들에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 움직임 없이 느긋한 상태, 리듬감 있게 약간씩 움직이는 상태, 이 세 가지 상태에서 암산으로 수학 문제를 풀도록 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참가자들의 인지부하, 즉 그들의 뇌가 얼마나 열심히 작동하는지를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이라고 불리는 뇌 정밀 검사 기술로 측정했다. 측정 결과는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분명했다. 랭엔스와 밀러는 실험 대상자들의 인지 부하가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 아래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참고로 인지 부하가 높다는 것은 뇌의 정보 처리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전전두엽 피질은 산술과 같은 지적 작업을 수행하고 우리의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하자 암산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같은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에서 뇌 활동이 증가했다. 앞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조건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얻은 점수가 가장 낮았다. 즉, 측정한 전반적인 인지부하가 높을수록 실험 대상자들의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랭엔스와 밀러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앉아있는 것과 반대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드는 작은 움직임은 연구자들이 저강도 활동이라 부르는 움직임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에 번갈아 가며 몸무게를 실으면 팔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소한 것 같아도 실제로 인간의 생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익스텐드 마인드에서 가져왔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 머리를 써라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왜 사람들은 머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는 중요한 활동은 오직 정신활동뿐이라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화적 편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 활동을 무시하며 오로지 뇌에 갇힌 사고만을 하고 어릴 때부터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머리 쓰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국민의 평균 IQ가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데 반해 신체 활동이 부족한 뇌가 이제 한계를 맞이했다고 말한다. 책에서 저자는 더 이상 한계에 갇힌 뇌로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한다. 중요한 생각은 우리가 머리를 덜 쓸 때 나온다고 주장하며 뇌는 가만히 두되 몸은 가만히 두지 말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 주변 환경, 인간관계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뇌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그리고 각종 연구 결과와 다양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워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이 책을 읽고 자신이 기존에 했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으며 그것을 고쳐야 했다고까지 말했다.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뇌 바깥의 뇌과학을 다룬 이 책과 함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